독해 연습 6강으로 6강의 5, 6번 볼게요. as4는 항상 요구하다, 요청하다로 보시면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언가인데 사람들이 종종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연구에서 conduct가 뭐라고 여러분? 수행하다, 실행하다. 동의어 뭐가 있죠? carry, 항상 여러분 대답이 안 나오는 이건 carry out.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연구는 수행됐던 건데, 바로 비즈니스는 사업이라는 뜻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경영학과 할 때 그 경영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인 이 사람과 이전에 박사과정, 닥터가 이게 의사 말고 박사라는 뜻이 있어요. 박사과정의 학생이 이 사람 둘에 의해 수행된 어떤 한 연구에서, 그 다음 참가자들이 요청을 받았는데 한번 추정해보라고, 얼마나 많은 낯선 사람들하고 여기다가 해석을 뒤에 이 어프로치 있죠. 어프로치 때문에 해석을 누구에게라고 붙여주면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낯선 사람들에게 그 참가자 본인들이 need to approach, 접근을 해야 할지를 한번 추정해봐라 라고 요청을 받았대. 뭐 하기 위해서? 이 get이라는 동사 보세요. 여러분 그 어법으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류쌤이 사역동사 made를 썼어요. Then go home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사역동사 have, let, make 뒤에는 동사를 반드시 뭐로 쓴다? 동사 원형으로 쓴다. 뜻은 누가 뭐뭐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이고, 근데 get이라는 동사는, 자, 과거형인 got으로 써볼게. You got them 하고 to go home으로 가요. 이 차이가 뭐냐? 또 왜 헷갈리냐 이게. 이 동사 원형 get이라는 게 얻다 말고 지금처럼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올 때 누가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get이. 여기서 이 뜻을 쓰였고, 누가 뭐 하게 만들다. 해석만으로 봤을 때는 뭐랑 똑같아? 사역동사랑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사역동사 그냥 대놓고 시킨다는 얘기고, 얘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집에 가게 만들다는 뜻이거든. 설득해서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반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앞에 나왔다? 뒤에 동사가 또 나올 때 뭘 붙인다? to를 붙여서 반복을 피한다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go라는, get이 나오는데 뒤에 go라는 동사 원형이 좀 어법상 틀린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석은 사역동사처럼 하지만 일반 동사다. 알아두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get을 해석을 해보고, 뒤에 아울러서 to가 있다는 거 보시고, fill이 되면 안 되고, fill out은 그냥 채우다가 아니라 작성하다는 뜻이 돼요. 해석을 다시 해보자. 참가자들이 요구받았는데 추정해보라고, 얼마나 많은 낯선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접근해야 할지를 바로 get이 뭐라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누가? 5명의 사람이 작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짧은, 이거 따라해볼까? questionnaire. 따라하세요. questionnaire. 설문지라는 뜻입니다. 질문지. 짧은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껄끄러운 부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들고서 보고 몇 명한테 가야지 좀 설문지가 완료가 될까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몇 명이면 필요할까? 자, 그 다음. 자, 대략 20명 정도가 평균적인 추정치였고요. 자,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 지금 처음에 대답이 몇 명? 2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실제는 어땠냐? 참가자들은 실제로 노력했는데, 이게 또 나왔네. 뭐라고? 뒤에 투부정사인데 뭐라고? 하게 만들다, 그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작성하도록 짧은 설문지를 한번 정말 시도해봤을 때 그 참가자들은 겨우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몇 명으로? 평균적으로 대략 10명 정도 말이죠. 그래서 예측한 건 20명이었는데 실제보다 훨씬 조금만 가도 달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지문의 주제거든. 사람들은 뭔가 하기 껄끄러운 일에 대한 임무를 하게 될 때 예측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예측한다? 되게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더 힘들 거야 라고 예측을 처음에 해버린다. 그 지문의 주제예요. 자, 바로 뭐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5명이 comply는 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응하도록, 그 설문지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응하도록 만드는데 10명이면 됐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줄어들더라.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먼저 질의 걱정을 많이 하고 추측을 잘 못하더라. 그 질문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와요. 자, 어떤 조그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것은 자, so that 뭐라고요? 너무 뭐뭐 해서 서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so라는 부사가 둘 중 하나 수식하고 such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명사가 뭐가 됐다 한번 걸쳐줘야 돼요. such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such가 있는 거거든. 명사가 없죠? so만 쓰셔야 돼. 자, 다시 낯선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도움을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되게 불편한 것이어서 대략 5명 중에 1명이 약 20% 정도만 그 실험 연구 참가자의 5명 중에 1명이 did not complete 그 임무를 완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끝까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너무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해서 부담스러워서 drop out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나고자 비율은 훨씬 더 높았는데요. 전형적인 것보다 어디에서 훨씬 더 높았냐? 바로 이러한 실험들에서 훨씬 더 높았는데 여기 해석 조금 말해요. 어떠한 실험에서 나고자 비율이 되게 높았냐면 where 이하의 이러한 실험. 자, where는 뭐지건? 뭐죠? 관계, 부사. 뒷문장 어떤 문장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빠짐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다. 확인을 해보자. 어떤 실험에서 나고자 비율이 높았냐? 직역을 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냥 완성하는 실험. 근데 once는 접속사의 뜻이 뭐라고? 일단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일단 그 사람들이 agree 뒤에는 앞으로의 걸 동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문형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 거라고 동의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완료하는 그러한 실험에서 나고자 비율이 되게 많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떠한 실험? 그러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거의 100% 성공할 실험에서 아예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 이 얘기 왜 했죠?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다?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부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라고 예측을 한다? 이거 해내기 되게 힘들 거야 라고 숫자를 더 크게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지문이 끝나고 지문의 주제가 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있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되게 크게 부풀려서 안 좋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 지문의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걸 똑같이 뒤에서 두 번째 지문으로 말을 해요. 또 다른 어떤 연구에서 사람들은 추정했는데 본인들이 접근해야 할 거라고. 아까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approach라는 단어 특징이 자체가 어디에 접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to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어디? 10명의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 뒤에 let은 사역동사죠. 시킨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그 뒤에 동사가 뭐가 나왔지? 빌리다라는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였죠. 그죠? get이 아니라 사역동사 let이기 때문에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낯선 사람들이 그들이 여기 앞에 있는 참가자들이 이제 뭐 하게 만드는데 빌리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낯선 사람의 핸드폰을 빌리는 데 있어서 10명 정도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추정을 했대. 뭐 하기 위해서? 짧은 전화통화를 좀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하기 부담스러운 임무죠.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통화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 좀 하기 껄끄럽잖아. 요거 얼마라고? 10명 정도라고 추정을 했대. 자, 근데 실제 숫자는요, 접근되어진 바로 도달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목표치였나 봐요. 3번의 승낙, 허락. 3번의 승낙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접근된 실제 숫자는 얼마? 10명이 아니라 6.2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작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나오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예측을 잘 못하더라.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민영 해볼까? 그치, 과대평가죠. 과대평가했는데 낯선 사람들의 숫자를 이 낯선 사람은 해야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접근해야만 할 숫자. 그지 뭐 하기 위해서? 그지 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자, 오케이 잠깐만. 여러분, walk a dog 뜻이 뭐죠? walk a dog 뭐지 이게? walk는 원래 주어가 걷다는 뜻이 있죠. 목적어가 온다면 걷다가 아니에요. 뭐게 이거? 그리고 산책시키다라는 뜻이죠. 산책시키다. 여기서는 산책이라기 그렇죠.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콜롬비아 대학의 체육관까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략 away니까 세불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요것도 뭐다? 좀 약간 부탁하게 껄끄러운 임무를 준 거예요.
자, 요건 또 마찬가지로 뭐 했다고? 요 숫자도 과대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요거 6월 모평에 나왔던 어법이죠. 뭐가 필요하다, 걸리다라는 tak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앞에 is는 항상 뭘 쓴다? 비인칭 주어 is를 써요. that을 쓰면 안 되는 걸로 6월에 이제 요게 어법 틀린 거였고 that으로 나와서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7번 정도의 요청이 필요할 거라고. 하지만 또 이것도 비인칭 주어죠. 평균적으로 실제로 뭐다 단지 2.3번이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풀려서 걱정하더라.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그 참가자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 참가자에게 체육관 가는 길까지가 주어 파트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또 뭐였냐면 apparently 위에서 뭐라고? 명백히 분명히 동의어 뭐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뭐로 시작하는 거? obviously가 있죠. 분명히 명백히. 자, 명백히 분명히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참가자 중에 25% 이상이 그 임무를 아예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알 수 있다. 뭐 한 뒤에 그렇게 하기로란 얘기는 그렇게 부탁하기로 동의한 뒤에도 25%나 완료를 못한 걸로 봐서 여전히 그것도 불편한 임무였다. 그래서 예측치가 크게 나왔다. 자, 처음에 나왔던 그 연구원 두 사람의 연구는 데디아를 증명해 주는데 사람들이 be bad as은 뭐죠? be bad as은 뭐뭇을 be good at이 뭐죠 여러분? be good at? be good at은 뭐뭐에 능숙하다, 뭐뭇을 잘하다는 뜻이고 be good for는 뭐예요? 뭐뭐에 좋다는 뜻이고 어디 몸에 좋다, 공부에 좋다 이런 거잖아. 그치? 머리에 좋다, 잘하다가 돼요. at을 쓰면 얘는 어디에 좋다는 뜻이 돼요. 마찬가지로 be bad at에서 뭘까? 뭐뭇을 못하다는 뜻이 돼요. be bad for는 뭐가 되고 뭐뭐에 나쁘다라는 뜻이 되고 몸에 나쁘다라고 할 때 전체에 따라 뜻 달라지고 bad 말고 쓸 수 있는 또 형용사는 동격인 동의어인 poor 쓰시면 돼요. 뭐뭐에 능숙하지 못하다, 뭐뭐를 잘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구는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꽤 능숙하지 못하다고 서툴다고 답을 써놨습니다.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예측하지 못하더라. 근데 좀 붙여야 되지 단서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잘 예측 못하는데 어떠한 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하기 껄끄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가 붙어야지 그지? 정확히 하려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부풀려서 크게 걱정하더라. 어렵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거, 그 상대방의 관점을 말이죠. 그리고 진주어 2에요. 보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을 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도 어렵지요. 그들의 연구는 또한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조그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9번. 못 봤어? 아이고, 얘기를 하지. 자, 9번 갑시다. 9번. 자, 조금 어려운데 주제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자. 가은이 해볼까?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external 뜻이 뭐죠? 외부의, 그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실체 정도, 뭐 위드제이 학원 건물 정도, 맥도날드 건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가리키는 것은 효율적이란 efficient, sufficient 좀 다르죠. 뭐다? sufficient 충분한, 충분 포인팅만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뭐 하게? 그렇지. 자, 마인드 다시 보세요. 마인드가 마음, 생각 말고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사람이란 뜻이. 사람. 만들기에 충분한데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렇지. 만나도록. 지시대상이란 단어 볼까요? 여러분 아는 단어죠. refer to가 뭐였지? 무엇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참고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고 요게 명사가 돼서 뭐예요? reference, 참고, 참조, 지시, 뭐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지시란 뜻이 있고
요 ANT나 ENT는 뜻이 뭐가 된다고요? 요 그치, 어근을 하는 당사자, 행위자를 뜻이 된다고. 그래서 지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시받는 당사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 지시 대상에서 만나도록 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치? 잘했어. 자, 뭐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 포인팅 하면 저기서 보자는 얘기구나. 바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 얘기 왜 하냐?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거를 같이 결합시켜요.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때 무엇을? 지시 대상을. 어디 있는 거? 바로 in their inner words. 자신의 내 안쪽 세계라는 얘기는 머릿속이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건물 같은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 이해되니? 이런 거. 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라고 할 때 지지부진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추상적 개념이잖아.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시 대상을 공유해야 될 때 이거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가리키는 거 포인팅 말고 다른 도구가 요구됩니다. 그 다른 도구가 뭐냐? 이제 B라고 하시면 이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추상적인 개념을 공유하고자 할 때는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점에서 언어라는 것은 도구인데 바로 도달하기 위한 도구예요. 공동의 관심사항에 바로 포인팅, 가리킴으로써. 포인팅에 지금 큰 따옴표 쳤죠. 비유적 의미의 포인팅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포인팅은 진짜 물리적으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포인팅은 진짜 언어가 뭔가 지가 가리키진 않지. 뭐다? 언어로 뭔가를 지칭한다는 뜻의 포인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정도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 의미로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공동의 관심사항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장소를 가리킴으로써 공동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도구입니다. 언어가 바로 우리가 건물을 가리킬 때 쓰는 것처럼 포인팅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포인팅이 어떤 관계냐. 자, 이러한 시스템은 달성되게 되는데 총 3가지에 의해서 첫 번째, 말 그대로 언어로서 뭔가 지칭, 가리키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제스처의 여러 다른 형태를 통해서도 달성되고 이모티브는 당연히 뭘까 이건? 감정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이모트가 감정을 일으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감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달성되게 되지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이 사람은 넘어서는데 이러한 메타포가 뭐라고요? 메타포 비유, 은유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언어가 포인팅하는 거다라고 하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위에 나온 비유의 assert가 다시 한번 여기서 주장하다는 동사고 주장이라는 명사가 돼요. 이러한 비유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대이하라고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런 얘기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 그 다음에서 그러면 조금 어려요. 요게 이제 보세요. 요게 적어놨죠 오른쪽에. 요게 지문의 주제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뭘 가리키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제를 잘 읽어보자. 주제가 뭔지 한번 해볼까?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리키는 행동은 형성하는데 기반을, 그죠? 이 기반, 온 위치니까 이 기반 위에서라고 할까? 이 기반을 통해서, 그죠? 이 기반에서 언어적인 소통이 rest가 원래 뜻이 뭐예요? 쉬다. 쉬다라는 얘기는 걔가 거기 놓여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기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기초되어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지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lay the groundwork 기반을 마련하게 됐는데 뭘 위한 기반? 그치, 후에 이 아이니까 나중에 어른 됐을 때의 뭐? 언어 능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아이가 언어를 학습하는데 가장 최초의 기틀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포인팅이라는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 포인팅은 물리적인 포인팅도 포함하고 언어적인 지시 내용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인팅이야말로 아이의 언어 학습의 기본 틀이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예요. 이거 이제 뒤에서 예시로 듭니다. 주제 잡기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좀 챙길 건 여기 보세요. lay라는 단어 다시 한번. lie가 뭐였죠 여러분? lie, lay, lay로 바뀌는 얘는 뜻이 뭐라고? 주어가 사람이면 눕다, 물건이면 놓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lay는 뭐라고? lay는 laid, laid로 바뀌고 얘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죠. 무엇을? 놓다, 두다, 사람이나 동물이면 눕히다, 또 알이면 알을 낳다는 뜻이 있다.
여기 지금 lay가 쓰인 거죠. 기반을 내려놓다는 뜻이니까 기틀을 마련하다, 틀을 닦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시를 보자. 예를 들어서 언어 사용 이전의 아이들은 대략 한 12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때때로 refer to 보셔야 되고요. 자, 나타낼 수 있는데 지칭할 수 있는데 요게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환유적으로라는 게 뭐냐면 적어놨죠? 야, 그 양반 어젯밤 밥숟갈로 왔지. 이게 국어 시간 혹시 안 배운 이거? 그 양반 그렇게 아프더만 어젯밤에 밥숟갈 났어. 그 얘기는 밥을 그만 먹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수건인데 뭐다 이거? 이 세상 떠나다 죽었다는 표시야. 죽었다 너무 그러니까 밥숟갈 났다라는 걸로 돌려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밥숟가락 났다란 요 문장 자체에 죽었다라는 단어가 있니 없니? 절대 없죠. 그죠? 근데 뜻은 뭐가 돼? 죽었다는 표시가 되죠. 요게 환유입니다. 즉, 요 단어만으로는 그 뜻이 전혀 없는데 요게 결합돼서 전혀 다른 단어를 나타내게 되는 거. 요게 환유법이에요. 환유법. 국어시간 혹시 환유법 안 배웠나? 표정문이 안 배운 것 같군. 처음 들은 것 같군. 요게 환유입니다. 환유적으로라는 얘기는 말 잘 못한 애기가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다른 거를 의미할 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시가 뒤에 나옵니다. 뭐 의자를 가리키면서 아빠를 이제 지칭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거든. 그거 예시를 들기 위해서 환유적으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12개월 정도 된 어린 아기가 때때로 환유적으로 지칭하고 나타낼 수 있는데 absent가 뭐라고요, 여러분? absent 부재인, 그 자리에 없는 대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이게 포인트라고 가리킴으로써 어떠한 장소를, 이 장소를 하면 그 대상이 최근까지 있어 왔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키면서 환유적으로 뭔가 지칭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뭐냐, 이제 아빠라고 이제 뒤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기는 가리킬지도 몰라요. 아빠의 의자를, 아빠가 앉던 의자죠. 바로 absent daddy, 그 자리에 없는 아빠에 대한 표현, 지시로서 아빠의 의자를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이해됐니 이거? 애가 가리킨 건 뭐야 지금? 아빠야 의자야? 의자죠. 의자 자체에 아빠가 있어 없어 지금? 없다고. 하지만 의자를 가리키면서 뭐를 의미할 수 있다? 아빠를 의미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환유적으로 가리킬 수 있다. 뭘 통해서? 포인팅을 통해서. 포인팅이 바로 언어 습득의 도구가 된 거죠. 기반이 된 것이고 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한별이 이 종류의 가리킴은 여기 보일 수 있는데 뭐로? transition, 이동, 전환, 이전 이렇게 돼요. 전환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길게 보면 from A에서부터 밑에 to B가 오죠. 전치사니까 당연히 유수가 되면 안 되겠지. 주의해야 돼요. from A to B가 굉장히 그러죠. to는 전치사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된 것이다? 포인팅을 사용하는 것에서. 포인팅을 뭐로 사용하는 거? 초기 단계의 뜻 있어요. 초기 단계의 지시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 뭐를 가지고 있는 지시다? 일시적인 의미를 가진 초기 단계의 지시사에서부터. 이때는 막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포인팅을 딱 하는 순간 이게 굳어진 거예요. 뭐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얘기인데 포인팅을 뭐로? 뭐냐고? 상징적으로 포인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었다. 뭘 가지고 있는? 좀 더 영구적인 의미를 가진 포인팅의 상징적 사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 의자를 가리키기 전에는 포인팅 자체가 그냥 그때그때 달라 뜻이. 컵 가리켰다가 뭐였다 그때그때 달라. 근데 이제 아빠가 앉던 의자에 지금 아빠가 없어. 그러면서 비어있는 의자를 가리켜. 이때 뭐다? 의자, 이 가리키는 포인팅이 뭐가 된다? 의자를 가리키는 포인팅이 뭐가 된다? 아빠라는 걸 영구적으로 뜻을 의미하게 된다. 포인팅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언어 자체에 대한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주제가 아까 말했던 요게 되는 거예요. 주제가 뭐라고? 바로 포인팅이라는 것이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기본 틀을 마련해준다. 가 질문의 주제가 됩니다. 주제 잡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 12번으로 갑시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11, 12번.
그 제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시고 어떻게 앞에서 또 끊어가는지 여러분 걸 자꾸 만드셔야 돼요. 상당수 우리는 가질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경험이란 수다 떠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바쁜 친구와 이 친구는요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훑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그리고 이메일도 열어보고 기타 등등을 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죠? 전화통화 하는데 저쪽에서 존나 바빠 보여.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 목소리가 뭔가 바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하고 있구나. 자, 그 뒤에 해볼까요? 지용이 해볼까? 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앞에 있는 친구로 보자. 그 친구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는 노력? 보이려는. 그지? 인게이지가 여러분 뭐죠? 인게이지가 어디에? 관여시키다. 참가하게 만들다. 그 집어넣다는 뜻이거든. 인게이지란 건. 그래서 관여되어 있는 여기서 몰두돼 있는 걸로 보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 인터랙션 뭐야? 그 의사소통 속에. 그 무슨 얘기야? 제가 친구가 졸라 바빠. 근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그냥 끊어 이럴 수도 없고 전화 받아주긴 받아줘. 나름대로 노력해.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친구가 좀 바쁜데 안 바쁜 척 하려고 나랑 통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 다음 우리는 뭐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디텍트 뭐였죠? 뭐지 디텍트? 알아요 이건 뭐니? 감지하는. 종종 감지할 수 있어요. 무엇을? 그 사람, 그 친구의 멀티태스킹 행동을 얘 지금 여러 개 하고 있구나. 바쁘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다. 걔가 티를 안 내려 그러는데도. 그리고 동사 to 사용할 수 있는데 그지? 그러한 perception 뭐지 이거? perception 인지. 얘 지금 여러 개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인지를 뭐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단서? 놓아줄 단서. 누구를? 우리의 rush it 뭐요? rush 뭐지? 서두르다. 서두르는 바쁜. 그리고 distract가 뭐죠 여러분? distract 좋은 뜻 나쁜 뜻. dis가 붙었네? 나쁜 뜻이야. 여러 번 나왔어. distract 뭐죠? 누구의 주의를 분산시키다. 그러면 주의가 분산돼. 뭐야? 정신없는 정도로 보면 되죠. 우리의 바쁘고 정신없는 친구를 그냥 가게 놓아줄 단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썼지만 이 얘기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졸라 바빠 보여. 나름대로 안 바쁜 나랑 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졸라 바빠 보여.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전화 끊어줘야겠다. 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익히 늦게 왔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자, 봐봐. 중요한 건 전화로 했기 때문에 비주얼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시각 정보는 없지, 그지? 오직 뭐만 가지고 판단했다? 청각 정보만 가지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지, 그지? 이게 질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청각 정보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청각 정보의 중요성. 자, 그 뒤에 그러므로 따라서 심지어 그게 없는 속에서도 뭐가? 시각적 단서와 세부적인 상황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sensitive가 뭐라고요? 민감한, 예민한, 좋은 뜻으로는 배려심 있는 이라는 뜻이고, 자, sensible은 뭐였죠 여러분? sensible 얘는 뭐였죠? 얘는 뭐의 동의어? reasonable의 동의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고, sensory는 뭐였죠? sensory 얘는 감각적인, 감각이란 전혀 다른 단어였고, 자, 시각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민감한, 되게 세심하게 잘 잡아내는 청자들은 자주 make inferences, 추론이죠. 자주 정확하면서 중요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정적인, 인지적인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 방식이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와 함께 말이죠. 뭐로부터보다는 바로 단지 그 내용으로부터보다는. 어떤 내용?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말하는 내용 자체는 친구가 어때? 나 바쁘지 않아. 너랑 통화할 수 있어. 얘기해봐 라고 내용 자체는 말하라는 얘기지만
소리의 시각적 정보를 소리의 청각적 정보를 봤을 때 얘는 어떻다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 나오잖아. 그래서 청각 정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자, 그다음 보자. 그러한 기능적인 중요성은 어쿠스틱 이게 뭐라고 이게 음향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뭐다? 청각이라는 뜻이 있어. 청각. 그죠? 다시 외우세요. 자, 청각의 기능적인 중요성. 뭐 하는데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청각의 기능적인 중요성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도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상 단락하나가 끝난 거죠. 주제가 다 나지, 그지? 어떤 상황이었어? 얼굴 보지 않고 시각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각 정보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지? 여기서도 물론 청각 정보가 중요한데, 그럼 이제 얼굴 맞대고 하는 건 어떠냐? 거기에서도 청각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맞대는 상황에서도 청각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기를 체험해 볼까? 자, 예를 들어 한번 고려해 보세요. 빨리 웃지마 말고 인펀보다 어떤 아기를 이 아기는 짜증내면 낮잠에서 깨는데 자, only to 동사원이 어떻게 쓰죠 여러분? 이거 해석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얘 해석은? 재원이? 못해? 저기요 건우야 only to 동사원형 해석 모르겠어? 민혁이 여러분 이거 언제 배우냐면 중2 때 배웁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맨 마지막 결과 어버이시간 배워요. 꼭 외우세요. 얘는 중요한 이유가 역접이에요. 역접. 뭐뭐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역접시켜요. 앞에 있는 내용 받아서 뭐뭐 하지만 결국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역접이기 때문에 잘 기억 흐름이 바뀌어요. 자 보자. 짜증내면서 낮잠에서 깨지만 결국 힘들게 깨지만 결국에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notice 보자. 뜻이 뭐니 이거? 알아채다라는 뜻이고 지각 동사 뭐가 있죠 여러분? 보다 see 대표적으로 듣다 listen to 아니면 hear 냄새 맡다 smell taste feel 그죠? 대충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다라는 거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다라는 종류의 동사는 다 됩니다. 지각 동사가 see 그 다음 뭐가 있니? 영화 같은 거 볼 때 watch 그 다음 관찰하다 뭐가 있니? observe 있죠. notice 마찬가지 이것도 알아채다라는 게 봐서 알아챈다는 얘기거든. 얘도 지각 동사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지각 동사의 특징은 뭐라고? 뒤에 동사가 ing도 뭐가 된다? 동사 원형도 된다. gaze 뜻이 뭐고 이건? gaze는 응시하다는 뜻이고 안 되는 게 뭐라고? to gaze가 되면 어법상 오답이 되죠. 지각 동사. notice는 뭐다? 지각 동사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망각하고 싶다. 보다란 종류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상상해보세요. 어떤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짜증을 내며 일어나지요. 낮잠으로부터. 그렇게 일어나지만 결국 알아채게 돼요. 바로 몇 명의 낯선 사람이 아기 본인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게 돼요. 딱 눈 떴는데 내 앞에 주호같이 생긴 어른이 몇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짱나 그런 상황이라고 애가 언제도 울 수 있는 자 그 상황에서 그 아기가 시작할 때 바로 훌쩍이기 시작할 때 좀 더 심하게 말이죠. 아기의 아빠가 pick her up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 들어가서 끝에 안 되고 아기를 들어 올립니다. rob가 먼저 동사로 rob 먼저 이게 문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문질러 주는데 아기의 등을 자 여기까지는 청각 정보가 없죠. 그 다음 보세요. 뭐 하면서 whisper에서 청각 정보가 들어가요. 뭐다 whisper 뭐예요? 속삭이다. 속삭이면서 이렇게 It's okay baby 아기야 괜찮단다라고 그리고 또 뭔가 하는데 부드러운 애기 달랠 때 하는 소리 있잖아요. 쉬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쉬 하는 소리를 내면서 청각 정보가 들어간다. 청각 정보가 들어간다. 얼굴 맞댄 상황에서도 청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각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목소리와 얼굴 둘 다를 사용해서 그 아빠는 안심시켜요. 그 아기를 바로 집중시키면서 아기의 관심을 누구를 향해서 그 방문객들에게 집중시키면서 뭐 괜찮아 아기야 아빠 친구들이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방문객들 얼굴을 좀 익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청각 정보가 들어가서 애가 안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in turn도 뜻이 뭐야 이게?
그에 따라 그 결과라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연결합니다. 그에 따라. 자, 그 다음 건우해볼까? 자, 그에 따라 청각정보를 집어넣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아기는 respond, 응답하는데, 반응하는데 뭘 가지고? 경계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경계는 하지만 뭐는 생겼다? 좀 흥미가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겼다 이런 얘기야. 뭐가 들어갔더니? 청각정보가 들어갔더니. 청각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둘 다 하면서 뭐? 그의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청각정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체킹 확인하면서 뭘? 아빠의 얼굴 표정을 뭐 하면서? 누가? 그 아기가 집중하는 동안 누구한테? 그 낯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안 안심이 된다. 뭐가 들어갔더니? 청각정보가 들어갔더니 청각정보가 그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얼굴을 맞다는 상황에서도 같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문장 몇 개 직독짓기 해보고 쉴게요. 자, 집합 보세요. 큰 소리로 좀 해봅시다. 1번부터. 큰 소리를 해. 안 하는 사람은 따로 시킬 거야. 자,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과대평가했다. 전명구도 먼저 하자. 낯선 사람의 숫자를 그들이 접근해야 했던 뭐 하기 위해서? 하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함께 걷도록 그들과 콜롬비아 대학의 체육관으로 대략 3블럭 떨어진 곳으로. 그러시면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자, 2번 시작.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러한 비유적인 뭐라고 이거? 주장을 넘어서 그리고 글을 쓴다. that 이하라고 이렇게 쓴대. 자, 지문의 주제문이었죠. 시작.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리키는 행위는 형성한다. 기본 틀을 이 틀 위에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기초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반을 마련한다. 나중의 언어 학습에 대한.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자. 자, 시작. 그 자신의 가장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여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 대화, 상호작용에서 그거에도 불구하고 시작.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뭐라고 디텍 감지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멀티태스킹 행동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인지를 단서로서 놓아주어야 할 우리의 바쁘고 정신없는 친구가 가게 해줄. 그냥 놓아줘야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